안녕하세요.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사업 개발을 함께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엑셀러레이터인 온앤업 파트너스 대표 한상용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글로벌 사업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을 통해 느꼈던 부분을 공유드리려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고 플랫폼에 남는 강의라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동영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좀 딱딱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이미지 형태로나마 공유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억을 상기시키고 글로벌 전략을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국내 시장 이후에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하는 상황이겠고요. 기술 혁신, 품질 향상, 비용 경쟁력을 위해서 현재 리소스를 활용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정 국가의 기업과 협업을 추구하면서 진출을 꾀하게 되겠고요.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K-스타트업 그랜 챌린지를 통해서 정착을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건비, 저렴한 원자재, 원활한 수급, 인접 국가의 공급 등을 통해서 생산 및 물류의 효율화를 꾀할 수도 있겠고요. 해외 투자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다양화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경제, 정치, 안보 등의 다양한 위험을 분산하는 목적으로도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하는 경우에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전략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전략은 창업 초기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전략에 따라서 제품의 형태, 기능, 제조, 마케팅, 유통, 인사관리, 투자 유치 등의 모든 과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출 시장을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우는 전략과 전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진출 시장에 가장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현지의 산업계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어떠한 경쟁이 존재하는지, 위협 요인들이 있는지 모든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시장 진출에 다양한 부분에 조언을 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현지의 파트너로 영입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장을 타겟하고 계신가요? 혹시 대륙 단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창업팀들께 여쭤보면 주로 유럽, 아프리카, 미주, 동남아시아 이렇게 대륙 형태로 많이들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내 산업 분야에 이탈리아 스타트업이 아시아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스타트업이 타겟 시장을 유럽이라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시아에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패턴이 다르듯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겟 시장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 국가와 세그멘트 혹은 기업 정도까지는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글로벌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조사를 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기업의 경우에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 혹은 제품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 제한을 경쟁 기술과 비교해서 어필해야 되고, 제품과 서비스는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성 위주로 개발되어야 하고, 내재된 기술은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되어진 기술이나 서비스들을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제안을 해줘야 합니다. 인원을 투입해서 추가적인 개발이나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서비스 운영을 하라는 제안하는 방식은 유럽의 기업 문화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제품 기반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오렌지라는 프랑스 및 26개 국가에서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마이플러그라고 하는 파워 아울렛 멀티탭이죠. 제품입니다. TV 광고에서는 맥주를 즐기는 친구들의 공간에 음악과 조명을 꺼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다시 켜고 하는 반복되는 과정을 하는데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켜고 끌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는 제품을 설치하고 앱을 다운받아서 서로 연동을 시키고 그리고 앱을 통해서 켜고 끌 거라 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카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모바일 네트워크에 커넥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실제로 번호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켜고 끄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별도의 앱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모든 설정 과정이 아무리 쉬워도 번거롭기 마련입니다. 제품의 가격에 평생에 가까운 사용 요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누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월 과금을 하고 수납을 하는 모든 과정이 모두 비용입니다. 또한 미납에 대한 독촉은 더 귀찮은 과정이고요. 손쉬운 설치, 손쉬운 사용, 과금에 대한 편리함, 이 모든 것들이 이 제품이 주어주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렌지라는 프랑스 기업에서 19년간 파트너십 업무를 담당했었고 15년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오렌지팹 서울이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정규 배치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회 동안 운영을 하였고요. 80여 개의 한국 스타트업들을 선발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였고요. 다양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에서 키노트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유수의 엑셀러레이터들의 멘토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앤업 파트너스의 대표이고 벤처스퀘어의 파트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개발을 해오면서 국내에서의 활동과 글로벌을 접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알 듯 모를 듯 낯섦, 문화적인 부분, 법제와 규제의 차이, 시장, 경쟁사, 가격 경쟁력, 유통에 대한 문제, 물류 등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계 인적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 이들의 부재로 인해서 접근의 어려움, 이 속에서 심지어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 우리가 국내의 사업 개발에서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은 오죽하겠습니까? 코트라 파리 무역관에서 발행한 2023년 프랑스 해외 출장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국가 계획와 물가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코트라 무역 정보 페이지에 가시면 웬만한 국가들의 같은 가이드들이 있고요. 매년 발행됩니다. 이러한 기초 정보를 가지고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생기고 비즈니스 미팅도 훨씬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꼭 챙겨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코트라에서 발행하는 자료고요. 국가 진출 전략 자료입니다. 매 국가별로 같은 자료들이 발행이 되고 있고요.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 관련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최근의 트렌드와 분석 정보들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 통계를 포함해서 특정 산업 분야별 기회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프랑스가 잃어버린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과 클러스터 조성에 지원하는 부분, 또한 반도체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립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OEM들의 배터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듯 다양한 산업계의 이슈와 현안들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투자했고 진출을 한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슬레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네스프레소, 돌체구스토 커피 머신, 커피 캡슐, 이렇게 알려진 회사죠. 네슬레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 줄 혹시 아셨을까요? 킷캣,
크런치, 터틀즈, 스마티즈 등의 초콜릿 제품들, 페리에 포함해서 탄산수, 네스티, 아이들 유아 간식으로 유명한 거버, 세레락, 그리고 강아지 사료 브랜드인 퓨리나 알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가 네슬레의 브랜드들이고요. 이 외에 뉴트리션 제품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이 기업의 30%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파악하는 것 같이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의외로 기업 정보 검색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렌지팩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저희 지원팀 인터뷰에서 오렌지가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당신네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단지 프랑스 기업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미팅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참석자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상당히 훌륭하게 미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훨씬 편안한 마음 자세로 미팅에 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참석자는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링크드인 아시죠? 비즈니스맨들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죠. 링크드인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그 만나는 분의 프로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을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타겟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이해는 하셔야 되고요. 기업을 모르시게 되면 제안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텍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이벤트인 참관객 15만 명의 전시회이자 컨퍼런스인 행사입니다. Where Business Meets Innovation 이라는 타이틀과 같이 기업들이 부스를 만들고 스타트업들이 전시하는 형태의 이벤트입니다. 올해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가 되고요. 7월에 올림픽이라 3주 정도 행사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렌지, 페이스북, 에어리퀴드, 에어버스, 구글 이런 기업들의 로고들이 보이실 겁니다. 기업들이 엄브렐라로 부스를 만들고 그 내부에 스타트업들을 초청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자체에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3일 동안 기업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이노베이션에 대한 발표,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패칭 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작은 스테이지에서는 사전 선발로 퀵 피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참가했던 한국 기업들이죠. 앞부분에 몇 개의 한국 기업들이 보이실 겁니다. 2022년에 참가했던 한국 기업인 3i, 가장 인기 있었던 부스 중에 하나였고요. 가상 휴먼 한국 기업인 딥브레인의 부스입니다. 역시나 아주 붐볐던 부스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매해 테마에 맞춘 비바텍 테마존도 만들고요. 여기는 모빌리티 파크와 로우 카본 파크 테마존이 되겠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는 항상 람메종대 LVMH 프로그램 이름처럼 집 형태로 부스를 만들고 그 내부에서 스타트업의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관들도 보이고요. 이탈리아, 작년에 한국관 그리고 경기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비바텍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가하는 대기업들입니다. 이들과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기회라는 점이 비바텍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아이템이 매력적이면 이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들의 부스에 찾아가서 이노베이션 담당자 내지는 사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가 기업들은 챌린지를 통해서 주제 맞는 제안서를 받고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선발하고 부스에 초청을 합니다. 이 챌린지는 2022년 건데요. 유명 업체인 까르푸의 경우 좀 더 편한 쇼핑,
편리한 결제, 이러한 주제로 스타트업들의 이노베이션들을 발굴을 했었고요. 이런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챌린지를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이 비바텍의 아주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챌린지에서 중복되어 보이는 선발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는 비바텍의 챌린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때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의 글로벌 전략에 대입하셔서 점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제품의 준비도에서는 기술 준비 레벨 5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는 MVP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관심 분야이며 현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인지, 아주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선발을 하게 됩니다. 2016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가까운 팀들과 비바텍에 저는 참가를 했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챌린지에 독려를 했었고, 선발이 돼서 다양한 기업들의 부스에 초청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국이 컨트리 오브 더 이어여서 아주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관계자들이 비바텍에 가셨죠. 한국관, 경기관 2개의 존으로 운영을 했고, 저는 15개 팀의 경기도 기업들의 IR 컨설팅과 현지 전문가 매칭을 도왔고, 기업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해피하게 마무리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시장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분석의 결과로다가 국가와 기업들을 타겟하고 있는지, 시장을 제대로 타겟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나 제품을 통해서 우리 고객에게 제공되어지는 유무형의 가치가 무엇일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제품을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경쟁 제품 대비 우리 제품이 가져다주는 부가적인 가치, 경제적인 부분, 품질의 부분, 사회적인 메시지의 전달, 또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도달할 것인지, 고객을 설득하고 돈을 지불하게 할 것인지, 제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했는지, 이런 부분 등의 실행의 방법에 대한 부분, 결국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고객이 판단합니다. 너무 개발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가끔 주변을 넓게 살펴보세요.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자리로 돌아오시면 우리의 제품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B2B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현지 조직을 세팅할 수 있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농은 프랑스에서 매출 규모로 가장 큰 농식품 기업인데요. 연중 다양한 주제로 이노베이션들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건강하고 효율적인 농업에 대한 혁신, 디지털 테크 관련, 데이터 기반의 환경에 대한 고려, 공급 리스크의 시각화, 이런 등 다양한 챌린지가 열려 있고요. 이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다양한 챌린지로 바뀌어서 올라오고, 팀들을 제안을 받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챌린지는 결국 다농이 고민 중인 중장기의 혁신의 방향성, 혹은 현재의 페인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오렌지는 한국의 KT, SK텔레콤과 같은 프랑스 통신 사업자인데요. 유럽 및 아프리카 26개국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이 갖고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해당하는 분야의 이노베이션들을 찾고 있습니다. 옆에 셀렉션 크리테리아에서 보시듯이 기업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하기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도 마찬가지로 오픈 이노베이션 페이지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소싱을 하고 있고요. 선발의 기준은 앞서 비바텍의 선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독창적인 제품인가, 현재 우리 기업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제품인가, 기술 서비스인가,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인가,
쉽게 도입 가능한 솔루션인가? 우리의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은 아닌지, 기존의 우리의 활동의 영역에 있는 제품 내지는 기술인 건지, 우리 기업의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매출의 상승, 원가 절감, 혹은 긍정적인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는 것도 좋고, 기업 분석의 차원, 그리고 앞으로의 제안의 벤치마킹 용도로 이미 선발된 포트폴리오 팀들을 리뷰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선발된 팀들을 살펴보시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이 팀을 선발했는지, 어떠한 사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다 보면은 보이지 않았던 기업의 활동, 그리고 페인 포인트 등의 다른 면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제품을 제안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입혀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배경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랑스 시장 진출 성공 사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는 제가 오렌지팹을 운영을 하면서 프랑스에 진출한 성공적인 한국 스타트업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D 리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의 솔루션이고요. 이는 100여 대 카메라로 동시에 하나의 장면들을 촬영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죠. 거의 실시간으로 멀티앵글 하이라이트 리플레이 영상을 제작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프로야구 중계에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일본에 최근에 열렸던 올림픽 게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ICT 기업들 혹은 오렌지의 경우에 이벤트 팀이 있고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의 솔루션 공급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프렌치 오픈 테니스 매치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실제 프랑스 테니스 연맹의 테니스 구장 현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논의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시기를 넘겨서 현재는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해 프랑스 텔레비전, 한국으로 따지면 KBS죠. 여기에서 샹젤리제에서 열리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 7월 14일 행진 리허설에 그 기간 동안 POC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유럽에 진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 제조한 닷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오렌지 데모데이에 프랑스에서 미팅을 하고 MVP 데모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2019년도에 프랑스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렌지의 플래그십 매장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출시까지도 상당한 시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장기의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2개의 차량 모델에 옵션으로 판매된 애프터마켓 장착 형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수신 등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운전석 정면의 가상의 공간에 투명하게 표시해서 운전자가 시선을 잃지 않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르노 삼성 자동차의 2개의 자동차 모델에 옵션으로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제안하실 때는요, 대상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각 기업들의 활동, 제품군,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협업의 기회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소개 자료로 던져주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 제안의 형태로다가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협업의 기회는 대상 기업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솔루션 혹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우리 제품이 제안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안에는 아주 유니크한 가치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는 우리 제품을 통해서 대상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라는 차원의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대상 기업에 맞춰서 하나하나 수정, 보완하셔야 하고요.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페이지에 특별한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컨택을 찾으셔서 수시로 제안을 하시면 좋습니다. 비바텍이나 슬러시, 모바일월드 컨그레스, CES 그런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나 데모데이를 통해서 네트워킹할 기회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벤트 참가 팁들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프로필을 아주 매력적으로 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벤트에 참가를 하면서 누구와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했을 때에 아주 매력적으로 프로필이 보이고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인다라면 현장에서 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발굴을 하시게 되겠고요. 네트워킹 하고자 하는 대상을 플랫폼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미팅 요청을 하시고 실제로 미팅 현장에서는 대상을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부지런히 그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업의 부스에 가셔서 그 이노베이션 담당 혹은 사업 관계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분들을 발견하셔서 짧게라도 소개를 하시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실 때는 가벼운 최근의 이슈들 언급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고 실제로 아주 핵심 키워드를 짧게 전달하셔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가셔야 실질적인 본격적인 미팅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업 기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위해서 회사 제품 소개를 다양한 버전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명함 교환을 하시면서 서서 혹은 부스의 방문자를 응대할 때에 짧게 소개할 수 있는 한 문장 정도의 소개 문구가 필요합니다. 아주 무리한 다양한 키워드를 열고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누구누구인데 우리 회사는 어떠한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우리는 오늘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어떠한 핵심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실 정도의 한 문장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주 많은 기회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1분 엘리베이터 피칭의 경우에는 명함을 교환하고 나서 스탠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좀 더 길게 우리 제품의 핵심의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핵심 키워드 내지는 핵심의 장점들은 여러분의 3분 혹은 5분 피치덱에서 핵심 키워드를 발췌를 하셔서 문장 형태로 만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1분 동안 자료 없이 피칭할 수 있는 문장이 발췌가 되게 됩니다. 또한 3분, 5분 피치덱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데모데이라든가 IR 피칭의 기회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3분 피칭을 자료 없이 스탠딩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입에 익을 수 있을 정도로 대기 없이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을 완성을 하시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문장을 자주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절제된 문장으로 매 장표들을 읊어 나가실 수 있을 정도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3분, 5분 피칭, 자료 입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능숙하게 발표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시게 되는 과정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이라든가 많은 키워드를 담기보다는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한 3개 정도의 핵심 키워드 혹은 메시지를 잘 내포를 하셔서 상대방이 기억에 쏙쏙 남는 그러한 피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개 자료는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구성을 하셔서 실제로 앞부분에 문제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솔루션 제안으로 그리고 우리 기업의 소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물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형태로다가 구성을 하시면 상대방이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피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B2B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발이라는 팁을 가지고 제 짧은 강연을 마쳤는데요. 다른 기회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많은 사례 동영상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랙션 해가면서 재밌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혹은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창업팀들의 혁신 제품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계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온앤업 파트너스의 대표 한상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